여러분, 오늘은 스카이 의대 합격생들이 어떻게 3월을 보냈는지 비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신만 챙기고 수능만 챙겨서는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다 해야 되죠. 아주 야만의 입시입니다. 이걸 다 하려면 어떻게 하죠? 전략적으로 시간을 활용해서 순공 시간을 늘리고 내신 수행평가랑 탐구활동 수능 준비의 밸런스를 맞춰서 안정적으로 3년을 버티셔야 합니다. 여러분, 3월에는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간고사 준비하기 전에 수행평가랑 탐구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할지는 지난 영상에 설명해 드렸어요. 꼭 함께 확인해 주세요. 우리가 역설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생기부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이런 내용을 넣고 싶다는 세부 방향을 좀 정해서 하나하나 수행평가 주제나 창체 활동에서 채워나가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서울대 의대 합격 예시 보여드렸잖아요. 반드시 역설계, 사전설계 하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입시 설명회 가거나 대학 설명회를 가면 진로 몰빵 세특을 피해라 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진로 쓰면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고교 학점제 하고 계시잖아요. 고교 학점제 주요 내용을 보면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첫 번째, 진로 적성에 따른 학업 설계. 두 번째, 진로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진로 적성에 맞게 과목을 고르되 교과 학습이나 탐구의 진로랑 연관된 내용이 들어가면 불리하다. 이건 말이 되나요? 모순이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자, 역설계를 하실 때 교과 핵심 개념이랑 연결을 하시라는 겁니다. 점점 교과 탐구 강조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진로 관련된 내용 일체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교과 학습에 집중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영어 세특에도 진로 관련 조사 내용만 잔뜩 들어가서 과목명만 딱 가리면 이 세특이 영어 세특인지 과학 세특인지 정보 세특인지 모를 정도로 세특을 막 컨설팅 업체에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학생들도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최소한 본질을 떠나진 말아야죠. 그러니까 국어 과목에서는 국어과 성취 기준을 만족하고 수학 과목에서는 수학과 성취 기준을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본질상 먼저라는 거지 진로랑 관련된 관심사나 주제를 탐구하면 불리하니까 다 빼!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제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COPD 환자 같은 만성 저산소 상태가 골격근 미토콘드리아에 어떤 변화를 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탐구를 한다고 하면 이걸 세포와 물질대사 과목에서는 미토콘드리아 구조와 기능 이라든지 세포호흡 과정이랑 연결해서 탐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 교과 그 핵심 요소들이랑 내용 요소랑 연결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설계를 해두시라는 겁니다. 언제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지금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학생들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적응기이고 그렇게 힘드신 거 알지만 수행평가 쏟아집니다. 좀 있으면 한 번에 다 이렇게 하기에는 퀄리티도 좀 떨어지고 유기성을 확보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리 해두면 학기 중에 훨씬 수월하고 고민이 덜 할 겁니다. 탐구 보고서도 얼개랑 내용 구성 이런 것도 대강 해두세요. 네, 한 번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 신장내과 전문의가 내 꿈이다. 그러면 서울대병원이나 아산병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관련된 질환이나 최신 연구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아까처럼 리스트를 만드세요. 영역 교과별로 독서 리스트도 미리 만들어두고 탐구 배치도 대강 해두시고 자료도 준비를 해두십시오. 네, 보시면 관심 질환으로 사구체 신념, 루푸스 신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최신 연구 동향으로는 장신장축과 IgA 신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럼 어떻게 이거를 과목이랑 연결을 해야겠다. 어떻게 이제 독서를 연계를 해야겠다 이런 걸 생각을 해두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되겠죠.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화법과 언어에서는 신장이식 환자 체험 수기를 글쓰기 관련해서 탐구하고 생명과학에서는 IgA 신증에서 이제 항체 오작동이 발생하는 기작을 교과 개념이랑 연계해서 탐구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입학사정관들은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변별력을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결국에는 내가 뭘 탐구했느냐입니다. 자, 학기 말에는 자유탐구를 보통 많이 시키시죠. 근데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수행평가에서부터 탐구가 탄탄하게 갖춰져야 합니다.
생계부를 읽어보면 조사함, 이해함, 보고서를 제출함 이런 평어들이 쭉 나열된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생의 성장을 진짜 잘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이 성장 과정이 눈에 잘 보이도록 활동을 쌓아 나갈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힘들죠. 네, 탐구 구조를 파악하면 탐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굉장히 명확해질 겁니다. 이 세 가지 구조를 기억해 주세요. 출발점, 과정, 도착점. 이 세 가지. 자, 출발점이 뭐냐? 우리가 왜 이 탐구를 시작했냐라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자면 동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학생들이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중간중간 너무 지치면 핸드폰 좀 봤다가 이런 생활 계속 하시잖아요. 근데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호기심이 생기고 네, 그럴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없습니다. 진짜 간혹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야 있죠. 그런데 탐구를 하고 어떤 질문에 천착해서 파고드는 것도 사실 결국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억지로 질문을 만드세요. 내가 신장내과 전문의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이동 시간 중에 차 안에서 유튜브 한번 검색해보세요. 뭐 아산병원 질환 정보 영상 5분짜리 이런 거 한 번씩은 봐주시고 뭐 경암 바이오 유스캠프 이런 것도 유튜브로 영상 다 올라와 있잖아요. 교수님들 강연 한 번씩만 찾아보세요. 네, 릴스 볼 시간에 네, 짧게라도 그리고 억지로라도 질문 하나씩 만들어 두십시오.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뭐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영상을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학생이 그냥 한 1, 2주만 루틴으로 짧게 시간 투자해서 영상을 보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자가 면역 질환은 왜 생기고 누구는 생기고 누구는 안 생겨? 유전적 요인은 얼마나 작용하는 거야? 뭐 이런 스치는 생각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질문으로 만들어서 기록을 해두십시오. 네, 그렇게 하는데 20분도 안 걸려요. 그렇게 2주만 해보세요. 그러면 질문이 10개 정도는 쌓이겠죠.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만한 자료를 찾고 자료를 한번 이렇게 훑어두십시오. 이게 오래 걸릴까요? 10개가 어렵다면 5개라도 그렇게 만들어둔다면 그게 무기가 되는 겁니다. 네, 탐구 잘하는 학생, 뭐 우수한 학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학교 생활하면서 뭐 내 친구가 자도 졸리다 막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한다, 막 식곤증이 너무 심하다고 막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식곤증 왜 그렇게 심하지? 혈당 스파이크인가? 라고 하면서 혈당 조절에 대한 탐구로 연결을 할 수도 있죠. 이게 실생활과 연결되는 탐구입니다. 네, 굉장히 단순한 예시지만 네, 이런 것들이 왜 강조되느냐? 이제 AI 시대잖아요. 이렇게 생활 속 아이디어, 아주 단순한 거라고 하더라도 학생의 질문에서 출발한 탐구는 그냥 GPT가 만들어낸 탐구랑은 다릅니다. 네, 이런 생성형 AI가 질문을 할 수 있나요? 네, 체험을 할 수 있나요? 질문은 학생이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탐구 역량이 돋보이는 겁니다. 탐구의 출발점은 이런 식으로 학생이 만들고 논문 뭐 이해하고 자료 이해하고 자료 찾고 뭐 활용하는 거 이런 거에 GPT 쓰세요. 뭐 GPT 활용하면 영어 논문 이런 것도 다 번역해 주니까 편하잖아요. 학생의 경험, 수업 개념, 독서 활동, 사회적 이슈, 기사문, 사소한 궁금증에서 발전시켜서 탐구의 단초만 잘 만들어놔도 갑자기 학교에서 서평 과제 아니면 탐구 수행평가 나왔을 때 나 뭐하지? 하면서 막막한 시간들이 사라집니다. 네, 탐구 과정에는 반드시 자료 수집과 비교 분석, 학문적 개념의 적용, 의문의 재정립, 방향의 수정 과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자료를 찾았는지 궁금해서 책을 읽었는지 뭐 논문을 찾았는지 유튜브 강연 봤는지 어떤 자료 어떤 걸 배웠는지 뭐 교과에서 배운 개념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시면 이거 경북대 의예과 합격한 학생이 고전 읽기 과목 세 책 이게 보시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은유로서의 질병이라는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을 한 겁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수전 손택 인터뷰 영상을 찾아서 당신의 몸 자체가 세상을 조율하는 악기다 라는 이 어록 그리고 당신 시대 상황을 연결해서 질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탐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슈레딩거의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읽으면서 물리학과 생명과학의 융합이 과학사에 어떤 패러다임 전환을 유발했는지 질문하는 내용에 이어서 중입자 가속 종양 치료를 융합 사례로 찾아내는 연결된 사고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 학생은 원래 약대 합격이 진짜 어려운 학생이었는데 지역인재로 어떻게든 약대 가고 싶다고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같이 생기부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그냥 넘기셔도 되는데 이렇게 과정과 흐름이 연결되시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경북대 의대 합격한 친구 물리학 세특입니다. 초반에 학생의 질문이 등장하죠. 재활의학에서 인체 구조에 어떻게 힘을 가하여 교정을 유도하는 것일까? 라는 이런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거 억지로 만들어낸 질문입니다. 네. 디스크 질환 견인 치료에서 어떤 정도의 힘이 필요한가 이거를 역학이랑 연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탐구 질문을 좀 더 구체화하고 논문을 엮어서 장력, 작용, 반작용 이런 역학 개념을 적용을 해본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 학생의 고민이 드러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과정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려면 학생이 중간에 어려웠던 부분이나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과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실수했던 부분 이런 것들, 시행착오를 잘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걸 잘 극복해야 학생의 발전이 두드러져 보이고요. 네, 학습이라는 것 자체의 본질은 결국에 인지적인 비평형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탐구에 잘 드러나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비교 분석을 하시고 그리고 학문적 개념을 적용하시고 의문을 재정립하고 방향 수정하는 이런 과정들이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궁금증이 또 생겼는지 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는지 뭐 이런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본어 세특입니다. 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에 대해서 조사하고 일본, 한국의 전문의 수련 체계 사회적 역할 비교 분석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네,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건강 관리 시스템의 차이점을 정리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이거는 울산대 합격생의 세특입니다. 보시면 순수한 DNA를 얻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전기영동 겔 전체를 염색하기보다는 시료만 염색하는 편이 더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다. 이것도 실험해보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시행착오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유의하실 점 이거 보시면 탐구 과정이랑 시행착오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도록 하되 여기 표시해 둔 것처럼 교과 세특일 때는 교과 핵심 내용이랑 잘 연결이 되도록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완충 특성을 학습하면서 화학 평형으로 설명했다라는 평어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화학 교과 내용이랑 연계했다. 뭐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교과랑 연계해서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탐구 구조 끝부분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네, 보여주고 싶은 역량이 드러나야 되고요. 새로운 관점이나 알게 된 내용, 문제 해결된 결과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 보통 이제 세특에서는 고찰이나 호속 탐구 제안이나 진로 연계를 해서 관점을 확장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한 활동의 나열이 아니라 이 탐구의 시작, 과정, 종결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구체적인 세특이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네, 주제를 어디에서 찾느냐? 이거는 이제 다음에 또 자세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DBPI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펀메드에서 찾으셔도 됩니다. 네, 이건 제가 펀메드 캡처한 화면입니다. 뭐 예를 들면 IgA 신증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제 검색어에 넣고 논문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 논문들 고등학생들이 보기 어렵죠.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리뷰 아티클 중심으로 보시고 앱스트랙트랑 컨클루전 먼저 보시면서 1차로 레퍼런스 고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문헌 기반 탐구는 여러분들이 전공서나 교양서를 먼저 찾아두시고요. 어떤 부분 활용할지 내용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실험이 들어가면 좋죠. 그래서 방학 때 설계서를 작성해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메디컬 합격생들은 대부분 실천형 탐구도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데요. 뭐 봉사, 캠페인, 건의문 작성 이런 것처럼 주로 소통 역량이나 공동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형태의 탐구를 말합니다. 네, 국어나 사회 과목, 자율 이런 데 포함하는 경우가 많죠. 네, 정리할게요. 자, 3월 초에 역전을 위해서는 다 같이 정신없을 때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진로 적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큰 스토리를 생각하고 역설계를 하시라는 겁니다. 다만 1학년이시라면 범위를 조금 넓게 잡고
넓게 잡고 접근을 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랑 교과 핵심 개념을 반드시 연결하고 연계 도서를 찾아두세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각 과목별로 수행, 자유탐구에 활용할 참고 자료는 찾아서 정리해두세요. 마지막 네 번째, 자율진로 세특 누가 적어주시나요? 담임선생님이 적어주시죠? 자율진로를 위해서 담임선생님과 원활하게 소통하십시오. 이게 제가 드리는 팁입니다. 이것만 해도 3월 성공입니다. 네, 다들 화이팅!